지금 바로 한 가지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중국이 고속철도를 발명했습니까? 아니요. 중국이 현수교를 발명했습니까? 아니요. 중국이 거대한 태양전지판 단지를 발명했습니까? 아니요. 중국이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를 발명했습니까? 아니요. 전기자동차를 발명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모두 아니요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여기가 모든 사람이 놓쳐버린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가 모든 논쟁, 모든 댓글, 모든 토론에서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기차, 속도의 재정의 1964년 일본이 신칸센을 만들었습니다. 시속 200km의 첫 번째 총알 기차, 세계가 멈춰서 봤습니다. 이것이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가 더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TGV 1981년 시속 300km. 유럽은 감탄했습니다. 미국은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 20년 동안 기술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이 들어왔습니다. 2008년 중국이 첫 번째 고속철도 노선을 열었습니다. 오늘날 2024년 중국은 45,000km 이상의 고속철도를 운영합니다. 이 숫자를 제대로 이해하세요. 45,000km입니다.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 한국을 모두 합친 고속철도는 약 2만 km입니다. 중국은 혼자서 그것의 2배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기차들은 시간당 350km로 달립니다. 95% 이상의 정시의, 매년 40억 명 이상의 승객을 운반합니다. 이것은 전체 글로벌 항공산업이 1년에 운반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우한의 공장 노동자는 이제 2시간 안에 상하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시안의 학생은 베이징의 대학에 다니면서 베이징까지 매일 출퇴근합니다. 수백 년 동안 경제적으로 고립된 도시들은 이제 같은 노동시장의 일부입니다. 한편 일본은 지난 60년 동안 3,000km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15년에 15배를 만들었습니다. 다리, 하늘에 매달린 구조들. 현수교는 서양 문명의 위대한 공학적 성취입니다. 먼저 브루클린 다리입니다. 골든게이트. 이것들은 상징입니다. 20세기 대부분의 시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들은 거의 다 미국, 영국 또는 일본에 있었습니다. 기록들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이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 상위 10개 중 모든 기록을 보유합니다. 모두입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입니다. 양사강대교, 난차대교, 호통대교. 이것들은 메인스퍼의 골든게이트를 수백 미터 초과합니다. 그들은 6차선의 교통을 운반합니다. 동시에 이중궤도 철도도 운반합니다. 우한의 양강대교는 메인스페이 1700m입니다. 골든게이트보다 500m 이상 깁니다. 상층에는 6차선 고속도로, 하층에는 4차선 고속도로 4년 만에 건설했습니다. 유리다리, 심리학과 공학, 그리고 나서 유리다리가 있습니다. 세계의 다른 곳에서는 작은 신기한 설치로만 존재했던 개념입니다. 중국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것을 했습니다. 수백 개를 건설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유리다리, 가장 높은 것, 가장 무서운 것, 후난성 장작의 절벽 사이에 매달려 있습니다. 장작의 유리다리는 430m를 펼쳐 있습니다. 계곡 바닥 위 300m입니다. 보도는 완전히 투명합니다.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마다 당신이 얼마나 멀리 떨어질 것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이를 알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이를 알고 있습니다. 다리는 다른 무언가를 압니다. 중국은 유리다리를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그것을 매년 200만 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경험하는 무언가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중국에는 100개 이상의 유리다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협곡을 건너고, 어떤 것은 절벽을 연결하고, 어떤 것은 발 아래에서 구부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설계자들은 발견했습니다. 운동의 감각이 감정적 강도를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철루는 미국의 발명입니다. 시카고 1885년 홈 인슈어런스 빌딩 10층 강철 프레임 현대적 스카이라인의 탄생입니다. 뉴욕은 이것을 가져다 20세기 내내 더 높고 더 높게 지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입니다. 1990년 중국은 거의 마천루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마천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유럽 전체보다 더 많습니다. 선전의 스카이라인만 해도 미국 전체보다 더 많은 초고층 빌딩을 포함합니다. 4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도시입니다. 하지만 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속도가 이야기입니다. 2012년 창추의 한 회사는 6일 만에 15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모듈식 사전 제작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2년 후 같은 방법으로 57층 타워를 지었습니다. 200m 높이 완전히 기능합니다. 19일 만에 세계의 건설 산업은 이것을 불가능하거나 무책임하다고 불렀습니다.
부조 엔지니어들이 검토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구성 요소가 더 우수했습니다. 일관성 면에서, 품질 면에서 공장에서 생산된 구성 요소가 더 우수했습니다. 일관성 면에서 매우 뛰어났습니다. 품질 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은 이제 매년 나머지 세계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마천루를 추가합니다. 항구, 무역의 게이트웨이, 로테르담, 20세기 대부분 동안 이 이름은 전 세계 무역과 동의어였습니다. 2004년 상하이가 노테르담을 추월했습니다. 그 다음 선전, 그 다음 닝보, 그 다음 광저우, 그 다음 칭다오, 그 다음 텐진, 그 다음 홍콩. 오늘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구, 상위 10개 중 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이 항구 하나만 보더라도 그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매년 4,70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처리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항구의 2배 이상입니다. 닝보 항구, 미국의 어떤 항구보다 더 많습니다. 선전 더 많습니다. 광저우 항구 역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처리합니다. 1990년 중국의 항구 기반 시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30년 안에 모두 지었습니다. 로테르담이 한 세기가 걸렸던 것을. 태양에너지는 이제 우리 시대를 바꾸는 진정한 혁명입니다. 태양 전지판은 원래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명되었습니다. 그 역사는 1954년 벨 연구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50년 동안 태양에너지는 비싸고 틈새 시장이었으며 보조금에 의존했습니다. 중국이 들어왔습니다. 생산을 확대했습니다. 비용이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세계의 태양 전지판의 80%를 제조합니다. 지난 15년에 비용이 90% 떨어졌습니다. 왜? 중국의 제조 규모 때문입니다. 태양은 이제 인간 역사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 공급원입니다. 탄거 사막 태양광공원 10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수백만의 가정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자동차, 전기의 미래.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중국은 그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2023년 중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3개 중 1개는 전기였습니다. 중국에는 800개 이상의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 선택하는 도시 자동차부터 럭셔리한 프리미엄 차량까지 모두 함께 확인해 보시죠. BYD 1995년 선전에서 설립된 회사. 2023년 세계 최대의 전기자동차 제조업체가 되었습니다. 테슬라를 초과했습니다. 중국은 나머지 세계 전체보다 더 많은 공개 빠른 충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5G, 무선신호. 5G는 미국, 유럽, 한국 회사들이 함께 개발했습니다. 배포할 때 서방은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2년 만에 나머지 세계가 5년에 한 것보다 더 많은 5G 기지국을 배포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300만 개의 5G 기지국을 운영합니다. 세계의 80%. 미국 10만 개. 이것은 기술 격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터널과 댐 건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위스와 독일이 터널 굴착기를 발명했습니다. 중국은 찾을 수 있는 모든 기계를 사고 동시에 운영합니다. 20년에 중국이 파낸 바위는 인간 역사에서 가장 많습니다. 탐협댐, 세계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소입니다. 푸버댐의 25배 출력입니다. 이제 핵 전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1945년에 핵 전력을 발명했습니다. 탄마의 섬, 체르노빌, 후쿠시마 이후 서방은 멈췄습니다. 중국은 계속 지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나머지 모든 나라보다 더 많은 원자로를 건설 중입니다. 2035년까지 중국은 150개의 원자로를 운영할 목표입니다. 미국은 93개를 운영합니다. 일본은 총탄기차를 발명했습니다. 중국은 4만 5천 킬로미터를 지었습니다. 미국은 태양 전지판을 발명했습니다. 중국은 비용을 90% 낮췄습니다. 미국은 전기 자동차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업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복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도둑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가져다 원래 비전을 그렇게 훨씬 이상으로 실행할 때 일어나는 것에 대한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숙련입니다. 중국은 단지 세계의 최고 아이디어들을 가져왔으며 최고 아이디어들을 가져갔습니다. 중국은 그것들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세상의 그 모든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직도 따라잡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